여러분, 당뇨 관리 힘드시지요? 특히 아침마다 혈당을 재고 나서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높을까? 하는 불안감, 혹시 실명하거나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오늘부터 그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진수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은 제 이름과 그리고 의사의 양심을 걸고 아침 혈당 잡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애매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연구와 환자 사례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부산의 안영희 어르신은 아침 혈당이 200 가까이 나와서 합병증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따라한 지 석 달이 지나자 아침 평균 혈당이 140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에 혈당 체크가 기대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어르신의 밝은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아침 공복 혈당이 안정적으로 100 정도까지 쑥 내려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혈당치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실명이나 신부전, 다리 절단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확실히 막아주는 효과적인 보험입니다. 이는 제 환자분들의 실제 변화에서 이미 수없이 확인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아침 공복 혈당을 확실히 잡게 됩니다. 제가 지식과 경험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부 풀어놓겠습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뇨가 있으신 여러분 주변의 형제,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에 있어서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챕터 1. 왜 밤이 중요한가? 여러분, 당뇨 관리에서 가장 큰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밤 시간입니다. 낮에는 식사하고 약도 챙겨 먹으니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입니다. 6시간, 7시간, 길게는 8시간 동안 우리는 잠을 잡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전체 당뇨 관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잠자는 동안 혈당이 잘 조절되면 아침에 눈 떴을 때 이미 하루 숙제의 3분의 1을 끝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밤새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핏더미 위에 앉는 것처럼 하루가 시작부터 꼬이게 됩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최근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 환자의 경우 아침 공복 혈당은 100에서 120 사이가 이상적이며 그 중에서도 밤 혈당 안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밤에 혈당이 계속 흔들리면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질 뿐 아니라 당화혈색소도 서서히 나빠지고 합병증 위험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당화혈색소, 이 지표는 지난 두세 달 동안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것인데 밤 시간 혈당이야말로 이 성적표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인천의 조병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늘 낮에는 나름대로 잘 관리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식사도 조심하고 운동도 매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만 되면 혈당이 180, 때로는 200까지도 나왔습니다. 어르신은 선생님, 저는 밤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아침만 되면 이렇게 혈당이 치솟나요? 하고 늘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간이 밤에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은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특히 활발하게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낮에는 밥을 먹어서 혈당이 오르고 밤에는 간이 알아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당이 오릅니다.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라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이고 문제는 이때 간에서 과도하게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야간 혈당 관리가 곧 아침 혈당 관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밤 시간을 붙잡으면 하루 전체가 안정됩니다. 제가 외래에서 흔히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밤 혈당을 잡는 것은 배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닻이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아침이 돼도 배가 표류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 혈당이 안정된 환자들의 경우 아침 공복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하루 종일 혈당이 덜 흔들립니다. 반대로 밤 혈당이 들쭉날쭉하면 아침이 늘 높게 시작하고 그날 하루가 피곤하고 불안정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합병증입니다. 혈당이 들쭉날쭉하면 우리 몸의 혈관이 계속 상처를 입습니다. 특히 눈, 콩팥, 신경, 발 같은 약한 부위가 먼저 망가집니다. 실제로 제가 본 환자들 중에는 밤 혈당이 계속 불안정해서 아침마다 혈당이 높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망막증으로 시력을 잃은 분, 발에 궤양이 생겨 고생한 분도 계십니다. 반대로 밤 혈당이 안정된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큰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정리하면 야간 혈당 관리는 단순히 아침 수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그 덕분에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을 잡으면 하루가 편해지고 하루가 편해지면 인생이 편해진다. 챕터 2.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다크 초콜릿이 당뇨에 좋다더라, 식초가 혈당을 낮춰 준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곧바로 따라 해본 적 말입니다. 사실 이런 정보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방법을 모르고 따라 했을 때입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시간, 잘못된 양, 잘못된 제품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경희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할머니는 5해 전 당뇨 진단을 받고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늘 180에서 200 사이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다크 초콜릿이 혈당에 좋다는 글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전에 카카오 70%짜리 다크 초콜릿을 한 블록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3달 뒤 진료를 보러 오셨을 때 혈당은 오히려 200을 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낙심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줄 알고 매일 먹었는데 왜 더 나빠졌을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70% 다크 초콜릿에는 설탕이 무려 30%나 들어 있습니다. 즉, 몸에는 좋은 카카오 성분보다 설탕의 해로운 영향이 더 컸던 겁니다. 좋다는 말만 들었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셨던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식초에서도 많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조병수 어르신은 밤마다 일반 식초를 물에 타서 들이켰습니다. 식초가 혈당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말이지요. 그런데 한 달 뒤 병원에 오셨을 때는 혈당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식도에 염증이 생겨 고생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방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를 수없이 보면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도 때와 방법과 용법을 모르면 해로울 수 있다. 발효 사과 식초나 다크 초콜릿도 똑같습니다. 적당한 양과 올바른 시간, 올바른 제품을 선택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좋다더라는 말은 대부분 맥락이 빠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목만 보고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식초가 혈당을 낮춘다는 연구는 발효 사과 식초를 일정한 농도로 일정 기간, 일정한 시간대에 마셨을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사라지고 식초는 무조건 좋다라는 말만 남게 되는 겁니다. 대한당뇨병학회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나 불분명한 건강정보에 의존하지 말라. 당뇨 관리에서 잘못된 정보는 단순한 헛수고가 아니라 오히려 합병증을 불러오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챕터 3. 첫 번째 비밀 마법의 식초.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해온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효 사과 식초입니다. 식초가 혈당에 좋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식초가 아니라 발효된 사과 식초라는 사실입니다. 발효 사과 식초와 일반 식초는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속은 전혀 다릅니다. 일반 식초는 곡물이나 주정을 인위적으로 발효시켜 빠르게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발효 사과 식초는 사과를 자연스럽게 발효시키면서 생긴 유기산과 효소, 그리고 미세한 발효 성분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병 바닥에 뿌연 침전물이 보이는 제품이 바로 진짜 발효의 흔적입니다. 이 침전물이 없는 맑고 투명한 식초는 대부분 화학적으로 만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 바로 미국의 브래그 발효 사과 식초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마트나 온라인몰,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곳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큰 병보다는 작은 병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식초는 공기와 오래 접촉하면 산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병을 사서 한 달 남짓 쓰고 새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한 큰 술, 즉 약 15ml 정도를 미지근한 물 한 컵, 240ml의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절대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어서 원액으로 마시면 식도와 이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전에 드시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야간 혈당 조절에는 잠들기 딱 1시간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식초 속의 유기산이 간에 도달해 작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30분 전에는 너무 빠르고 2시간 전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1시간 전이 가장 알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밤에 물을 마시면 소변 때문에 자다가 깨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을 줄이면 안 됩니다. 대신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시면 됩니다. 야뇨증이 있으시다면 사과 식초 희석액을 드시는 것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뒤에 말씀드릴 두 번째 방법만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윤철수 어르신, 올해 69입니다. 처음에는 일반 현미식초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못 보셨고 속만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브래그 발효 사과 식초를 추천해 드리고 꼭 한 큰 술만 꼭 잠들기 1시간 전에 꼭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2달 뒤 윤 어르신의 아침 공복 혈당은 170에서 140으로 내려갔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신 거 마시면 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잠이 잘 옵니다. 중간에 깨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효 사과 식초의 힘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니 수면도 깊어지고 숙면이 되니 몸이 더 편안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난 것이죠. 다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 위가 약한 분, 또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식초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빨대를 사용하시고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셔야 합니다. 챕터 4. 두 번째 비밀 마법의 초콜릿. 여러분,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콜릿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초콜릿이 아닙니다. 바로 카카오 함량이 85% 이상인 다크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이요? 선생님, 그거 달아서 당뇨에 나쁘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보통의 초콜릿은 설탕 덩어리라서 혈당을 올립니다.
하지만 카카오 85% 이상 다크 초콜릿은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카카오 고유의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인슐린이 더 잘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단순한 군것질이 아니라 약처럼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에 들어있는 플라바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 혈당 조절을 돕는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발견은 8호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85% 이상일 때만 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70% 초콜릿은 설탕이 여전히 많아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강병수 어르신 62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본 대로 70%짜리 다크 초콜릿을 아침마다 드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아침 혈당이 오히려 올라 있었습니다. 제가 85% 이상으로 바꾸고 시간을 잠들기 2시간 전으로 바꾸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불과 2주 뒤 아침 공복 혈당은 165에서 145로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너무 써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밤에 과자가 먹고 싶던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각의 적응입니다. 설탕에 길들여진 혀가 점차 본래의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초콜릿 하나로 입맛까지 교정되는 효과가 따라오는 셈입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야 하나요? 여러 제품이 있지만 저는 독일 유기농 비바니 85% 다크 초콜릿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쿠팡 같은 온라인 마트에서 약 9,000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정답은 10g입니다. 10g이 얼마나 되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바니 VIVANI 85% 다크 초콜릿 기준으로 한 칸 정도가 10g에 해당합니다.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하루에 한 칸만 꺼내어 드시면 됩니다. 주방용 저울이 있으시면 더 정확하겠지만 한 칸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절대 많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카카오의 좋은 성분이 혈관을 넓히고 인슐린 작용을 돕는 시점에 맞춰 효과를 냅니다. 1시간 전에는 흡수가 덜 되고 3시간 전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2시간 전이 황금 타이밍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초콜릿을 씹어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세요. 이렇게 하면 카카오의 좋은 성분이 입안 점막을 통해 더 잘 흡수됩니다. 그리고 먹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문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72살이셨는데 아침마다 혈당이 190을 넘었습니다. 이 방법을 정확히 3달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침 혈당은 150으로 내려왔고 혈압까지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단 게 당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자꾸 과자나 떡을 찾았는데 이제는 전혀 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당이 안정되니 입맛도 바뀌고 수면도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85% 초콜릿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일부 제품은 카카오 함량은 높지만 인공 감미료를 넣어 단맛을 냅니다.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성분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카카오 함량 85% 이상의 다크 초콜릿을 하루에 딱 한 칸, 10g, 잠들기 2시간 전 천천히 입에서 녹여 드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바로 발효, 사과 식초와 카카오 85% 다크 초콜릿은 우리가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이 정확한 방법과 꾸준함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저는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밤 시간 동안 혈당을 잘 관리하면 하루에 3분의 1을 안정적으로 붙잡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편해지고 하루가 가볍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욕심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초콜릿은 하루에 딱 한 칸, 10g. 식초는 하루에 딱 한 큰술.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이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뇨가 심한 분들은 약물 치료를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으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식초가 속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초콜릿의 카페인이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식초가 맞으면 식초만, 초콜릿이 맞으면 초콜릿만.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 맞는 방식으로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아침마다 공복 혈당을 꼭 기록하세요. 작은 수첩이나 메모장에 매일 적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내가 190에서 시작했는데 140, 이제는 110이다. 이 과정을 직접 확인하면 여러분은 힘든 관리가 아니라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야간 혈당 관리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당뇨 관리 비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 혈당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자기 몸에 맞는 방법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꾸준히 관리하십시오. 그것이 합병증 없는 건강한 인생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